안녕하세요. 자디앙 CRM 핫클립 당신 생각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대한민국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을 정도로 당뇨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관리에 소홀한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당뇨병이 있는 성인은 일반인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최대 4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해당 분야의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당뇨병과 합병증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국내외 다양한 가이드라인 또 유의한 연구 결과 등을 통해 올바른 치료 방향까지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치료를 위해 늘 고민하시는 여러 진료 환경의 선생님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하는데요. 여러분도 애정 어린 관심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순환기내과 오재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총 6가지 주제로 교수님과 다양한 질문 또 답변을 나누고 지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케이스로 보는 당뇨병과 합병증인데요. 환자의 프로파일 보면서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63세 남성이고요. 제2형 당뇨병을 치료한 지 10년이 넘은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긴 하지만 비만과 심근경색 가족력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환자가 내원하면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고려하시나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당뇨병을 치료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따라서 혈당 자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심혈관계 질환, 특히 이런 합병증의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이유는 당뇨병 환자는 당뇨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허혈성 뇌졸중이 4.8배, 허혈성 심장질환이 4.2배, 뇌출혈이 2.4배가량 더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진료 지침을 따르면 당뇨 환자에서는 이러한 미세혈관뿐만 아니라 대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의 목표는 당화 혈색소로 6.5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혈당의 위험이 적은 혈당 강화제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를 사용하여서 적극적인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은 이러한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줄이고 만성 심부전으로의 이행을 억제하는 것은 환자의 생존율과도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뇨병 합병증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상 환자의 케이스처럼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대부분 심혈관계 위험뿐만이 아니라 이 당뇨병 합병증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실 경우에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가요? 합병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통계 자료를 보시면요, 이 자료는 2019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사망한 20에서 79세 성인이 4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 세계 사망자의 11.3%에 달하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처럼 심혈관계 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기도 하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남자는 2~3배, 여자는 3에서 5배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여러 심혈관계 질환 위험 인자에 대한 평가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은 심혈관계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심혈관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혈관 합병증이나 심장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동반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기대 수명,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수명이 평균 12년 더 짧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관리는 생존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과 심혈관계, 또 신장질환 합병증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놀라운데요.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실 때 혈당 조절은 물론 또 합병증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김만성 씨와 같이 합병증 위험이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추가적인 혈당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좀 고려해봐야 될까요? 올해 발표된 미국 당뇨병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생활 습관 개선 및 메포민 치료 1차 제제로 치료를 했을 때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다면 심혈관 지력이 있는지, 고위험 인자가 동반되어 있는지, 만성질환, 신장질환이 있는지, 저혈당 위험, 체중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서 제2차 당뇨약제를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협심증이나 뇌혈관 질환 또는 고위험 인자를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혈당 관리를 위해 심혈관계 혜택이 입증된 SGLT2 억제제 또는 GLP-1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권고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2형 당뇨병은 심혈관계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심혈관계 위험 요소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성 합병증 위험에 대해 좀 더 심화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당뇨병 환자에서 위험인자, 합병증에 대한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당뇨병 환자에서 발생하는 신장 혈관계의 문제 그리고 신장 질환의 합병증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우리나라의 데이터인데요.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나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사망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흔히 얘기하는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30.6%로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심혈관계, 심장질환, 합병증 관리에 계속해서 많은 신경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 심혈관계 질환은 정상인에 대비해서 당뇨병 환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2~3배, 여성일 경우에는 3배에서 5배 발생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또는 이완율은 이러한 요인의 아주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 데이터로서 국내에서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이고 당뇨가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당뇨가 있는 경우 주요 심혈관계 사건의 발생 위험이 20%, 심혈관계 사망 위험이 26%, 우려성 심부전의 발생은 58%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환자보다 당뇨를 동반한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 꼭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에 대한 위험인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제2형 당뇨병 환자가 미세혈관 또는 대혈관 합병증 발생을 위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노력은 당연히 적극적인 혈당 조절이고요. 두 번째는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체중 조절 또한 이런 것을 위한 약물 치료,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서 심혈관계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런 것은 진단 초기부터 환자분들에게 당뇨병성 합병증 위험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인 나이가 많거나 고혈압이 동반되어 있거나 흡연력이 있거나 관상동맥 질환의 조기 발병 가족력이 있거나 이상 지질 혈증들이 있으면 고위험군 환자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인자들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뇨병 합병증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당뇨병 합병증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 핫클립 당신 생각.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순환기내과 오재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환자 방문 시 고려할 점과 치료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69세의 중후한 여성분이시네요. 15년 전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았고 고혈압과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환자입니다. 네, 선생님, 이런 케이스의 환자가 내원하면 어떤 점을 고려하시나요? 이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근경색 병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인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심혈관계 질환이 병력이 있는 159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 3년 이내에 재발하는 비율이 한 거의 50%에 달한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즉, 당뇨 환자가 심근경색 같은 병이 있으면 재발을 더 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당뇨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은 1002년당 75.6건, 100명당 7건 정도로 굉장히 높게 알려져 있고 고혈압, 당뇨병성 신증, 높은 수축기 혈압, 소변 알부민 배설량이 늘어나는 것, 중성지방 농도 등이 심혈관계 질환 재발에 굉장히 유의한 위험 인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당뇨병 환자에서는 이러한 합병증 위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특히 이러한 위험 인자들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설명드린 가이드라인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의 베네핏을 보유한 SGLT2 억제제 또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의 처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는 159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환자가 3년 이내에 재발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사실이 참 놀라웠는데 당뇨병 환자에게서 심혈관계 질환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혈관계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치료 가이드라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설명드렸던 미국 가이드라인에 이어서 2019년에 유럽 심장학회와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시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위험 인자를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SGLT2 억제제 또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SGLT2 억제제 중에서 엠파글리프로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에게서 심혈관계 위험을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굉장히 고위험군, Very High Risk 그룹이라고 분류할 수 있고 거기에 표적 장기의 손상이 있거나 고령 환자, 고혈압, 이상 지질 혈증, 흡연, 비만과 같은 주요 위험 인자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심혈관계 고위험군이다라고 나눌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생님들의 환자분이 이러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심혈관계 합병증에 대해서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가상 환자 케이스와 함께 2019년 유럽 심장학회와 유럽 당뇨병 학회의 치료 가이드라인을 살펴봤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결국 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때 있어서 혈당 조절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고위험 인자를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 또는 콩팥 질환의 합병증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는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고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SGLT2 억제제 또는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뇨병과 합병증에 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짚어봤는데요.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위험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SGLT2 억제제 또는 GLP-1RA를 고려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사망 감소를 위해서 SGLT2 억제제 가운데 엠파글로플로진을 추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당뇨병 관련 진료 지침은 어떤지 다음 챕터에서 확인해 보시죠. 앞서 살펴본 환자 케이스를 다시 짚어보면요. 심혈관계 질환을 동반한 이사랑 씨의 케이스였는데요. 고혈압, 당뇨병성 신증, 높은 수축기 혈압, 소변 알부민 배설량, 그리고 중성지방 농도가 심혈관 질환 재발에 유의한 위험인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당뇨병 진료 지침에도 심혈관계 위험이나 이 신장 질환을 고려해야 한다 하는 지침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2019년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당뇨병 진단 초기부터 생활 습관 개선이나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혈당 조절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죽상경화성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되거나 그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SGLT2 억제제를 사용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제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그에 맞는 당뇨약제, 치료제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 고혈압 등의 평가가 중요하고 또 신장질환 합병증 발생 억제와 함께 꾸준한 검사를 권고하고 있고요. 특히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환자에서는 SGLT2 억제제 가운데서도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당뇨병과 신부전을 주제로 다음 챕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환자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62세 여성 환자군이고요.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고 뇌졸중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환자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혈당 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합병증에 대해서도 좀 고려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 환자분 역시 이전에 살펴본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혈당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혈압을 140에 90mmHg 미만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서 신장 질환으로의 진행과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알부민뇨로의 진행, EGFR의 감소, 말기 신부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환자들에서 헤모글로빈 A1C가 1% 저하될 때마다 치명적, 비치명적 심근경색의 발생을 14% 감소시킬 수 있고, 치명적, 비치명적 뇌졸중 발생도 12% 감소, 미세혈관 질환의 발생도 37%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위험도를 낮추는데 혈당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많은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살펴봤듯이 당뇨병과 신장질환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럼 당뇨병과 신부전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당뇨병성 신장질환은 말기 신부전의 가장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성 신장질환 자체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사망률의 증가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발병 기전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혈당에 동반된 대사적 요인 또는 혈압이 높은 혈역학적 요인, 그리고 유전적 소인 등이 다양하게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과 유병률, 그리고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콩팥 쪽에 관련된 KDIGO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든 만성 신장질환 환자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여 기존에 알려진 위험 요소의 진단과 치료를 같이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신장 기능 감소가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네요. 그럼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을까요? 네, 국내 연구에서도 아주 좋은 연구가 있어서 최신 지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과 사망률과 관련된 자료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투석 전의 국내 만성 콩팥 질환 환자 코호트에 대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 또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복합 평가 변수로 분석을 한 결과이고요. 1년에 1000명당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17.2, 100명에 1명 정도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9.6, 복합 평가 변수로 분석할 경우 24.5에 해당해서 모두 비당뇨병 환자보다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이 더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를 미뤄볼 때 신장 기능 감소와 심혈관계 질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 연구에 따르면 결국 한국에서 투석 전 만성 콩팥병 환자, 특히 고령의 환자이거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 또는 진행성 만성 콩팥병 환자와 같은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반드시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네, 신장 기능이 감소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과 유병률 그리고 사망률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에서의 신장 질환 유병률과 위험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신장 질환의 유병률과 위험성입니다. 앞서 신장 기능 감소가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는 국내 연구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당뇨병성 신장 질환과 관련해 심혈관계 질환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치료하는 게 효과적일지 교수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때 있어서 합병증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심혈관계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만성 신질환에 대한 위협도 같이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 환자의 20에서 40%에서 발생하고 이는 말기 신부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주에8의 단계에 따라서 신손상의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하든지 합병증 검사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때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장 질환 위험성을 갖고 있는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치료를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KDIGO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2020년에 발표가 되었고 여기서는 특별히 만성 신장 질환 환자 중에서 당뇨병이 같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에 따르면 EGFR이 30 이상이 되는 경우 제2형 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때 있어서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1차 치료제로 메트포민과 함께 SGLT2 억제제 병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표준 혈당 치료 대비 집중 혈당 치료 헤모글로빈 A1C를 6.5 이하로 조절하게 될 경우 신장 질환 합병증의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시면 집중적으로 혈당 치료를 잘했을 때 표준적으로 혈당 치료를 한 군에 비해서 말기 신부전 발생이 65% 감소하였고 새롭게 알부민 유료가 발생하는 것을 30%, 새로운 미세 알부민료 발생을 9% 감소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혈당 치료를 해서 특히 헤모글로빈 A1C를 6.5 밑으로 조절하는 것은 신장 질환,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신장 기능 저하의 우려가 있는 당뇨병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고려하면 좋을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신장 기능 저하 또는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소가 있는 환자일수록 적극적인 혈당 관리와 함께 혈압을 조절해서 신장 질환 진행과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관련 총 6가지 주제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합병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콩팥 질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둘은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합병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근 가이드라인에 업데이트된 약제들 SGLT2 이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말씀 해주신 오재원 교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들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디앙 CRM 핫클립 당신 생각. 오늘은 순환기내과 전문의 오재원 교수님을 모시고 당뇨병과 심혈관계 또 신장질환 합병증을 심도 깊게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합병증으로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당뇨병. 적극적인 혈당 조절과 함께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인 생활 습관 개선 또 적절한 약물 치료로 위험인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진료 환경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